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어제 필리핀 북부 바기오의 아침 기온이 영상 12도까지 내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기오는 원래 위도상으로도 북쪽에 위치해 있고 게다가 고도 1500m가 되는 산 위에 만들어진 도시라서 상대적으로 선선한 기후 덕에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휴양 도시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기온이 12도까지 내려갔다는 건 평소와는 좀 다른 상황이죠. 12월에 아침 평균 기온이 15도 내외가 되니까 평소보다도 3도 정도 더 낮아진 기온인데요. 최근 시베리아에서 만들어진 찬 공기가 한국을 지나서 필리핀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에 한국에 부는 찬 바람이 필리핀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신기하기도 하고 한국과 필리핀이 그렇게 먼 나라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필리핀에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을지 목요일에 뉴스 필리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 빠라냐케 종합터미널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곳은 얼마 전에도 저희 뉴스 필리핀을 통해서도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두테르테 대통령의 표현대로라면 필리핀 최초의 랜드포트라고 불리우는 곳이죠. 지난 11월에 오픈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인데요. 4.5헥타르 규모의 대형 터미널로 당초에는 메트로 마닐라 곳곳에 별도로 운영 중이던 시외버스 노선들 중에서 루손 남부에서 올라오는 버스 노선들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종합터미널입니다. 이 시외버스 외에도 지푼이나 LRT 등의 기타 대중교통수단들을 이곳 PITX에서 환승하고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죠. 물론 지방의 버스들을 메트로 마닐라 시내로 진입을 하지 않도록 해서 마닐라 내의 교통체증을 줄이고자 했던 것이 이 PITX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였지만 이렇게 새로운 교통 환승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이 PITX 빠라냐케 종합터미널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서는 이런 당초의 의도와는 좀 다른 내용이 뉴스로 올라와서요. 이 소식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리핀 교통부가 루손 남부에서 마닐라로 올라오는 시외버스들 중 일부에 이 빠라냐케 종합터미널 종점 운행 면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비테 쪽에서 올라오는 300여 개 노선에 대해서 내려진 조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마닐라로 진입을 하는 모든 시외버스들은 이 빠라냐케 터미널까지만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빠라냐케 터미널이 시외버스들의 종점이 되는 건데요. 지난 한 달간 이렇게 운행 지침을 따라왔던 버스 사업자들의 수익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노선이 중단이 되고 난 후에 수익성이 낮아졌다는 건데요. 비효율적이고 이용객들도 불편을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버스 운송 사업자들은 당초에 이런 행정 조치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결정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관계 당국에 요청을 했던 겁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이런 버스 운송 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당초 모든 버스에 적용이 되던 빠라냐케 터미널까지만 운행하도록 내려줬던 조치들을 면제해서 일부 버스에 한해서는 추가 노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부라고는 하지만 다시 시외버스들의 마닐라 진입이 재개가 된 거죠. 필리핀 언론에서의 지적은 필리핀 교통부와 육상운송사업자관리위원회 LTFRB가 너무 낙관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된 사업이긴 하지만 그만큼의 세밀한 시행 정책들이 필요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다들 느끼시는 바와 같이 최근 필리핀에서는 이 빠라냐케 종합터미널뿐만 아니라 도시의 지형을 기본부터 바꾸고 있다고 할 만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회 인프라 건설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외형적인 건설과 함께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관리 노하우와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민들이 앞으로 많이 이용하시게 될 빠라냐케 종합터미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뉴스는 필리핀 공항에 대한 소식이 올라와서요. 이 소식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 관광부와 교통부가 필리핀의 여행 수요 확대를 위한 합동 컨퍼런스를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컨퍼런스에 참석한 관광부 이투로 분카토 차관은 필리핀 내 85개의 공항들을 일제 점검해서 실제 여행객들의 수송 능력을 점검하고 이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을 방문하기에 더 편리하도록 대형 중점 공항들을 더 확충함과 동시에 지방의 작은 공항들도 지속적으로 개발, 보완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공항이 필리핀 여행 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재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필리핀 국가 관광개발계획 NTDP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필리핀은 현재 필리핀의 대표 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마닐라 나이아 공항을 비롯해서 세부 막탄, 다바오, 그리고 클락 등이 주요 공항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최근 마닐라 나이아 공항에 대체 공항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메트로 마닐라 북쪽 지역인 불라칸 지역에 새로운 대형 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필리핀처럼 외국 여행객들의 입장에서는 항공편 외에 다른 출입국 수단이 없는 섬나라의 특성상 이 공항의 중요성은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의 효율성이라는 게 단지 건물을 더 크게 짓거나 활주로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앞서 잠깐 살펴봤던 파라나케 종합터미널의 예처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뉴스에 올라온 이 필리핀 관광부와 교통부의 합동 컨퍼런스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보다 효율적인 공항 관리를 위한 조치들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뉴스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 DSWD에서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기간 동안 거리의 노숙인들에게 개인적으로 구호품을 나눠주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하곤 하는데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올수록 더 많은 노숙인들과 소수 종족들이 대도시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10월부터는 이미 아에따족이나 바자오족 사람들이 멀리 메트로 마닐라까지 구걸을 하기 위해 이동하곤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개발부 DSWD가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며칠 전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 경찰 NCRPO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발표를 했는데요.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거리의 노숙자들과 구걸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클리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로의 교통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서 사고의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인데요.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구걸을 금지하는 법인 안티-맨디컨시 법이 있죠. 경찰은 이 법에 따라서 연말연시 기간 동안 거리의 노숙인들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어제 오후에는 우리 대사관에서도 이 내용과 관련된 공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바탕하목,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거리의 불황아 정도 될까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아이들을 뜻하는 건데요. 구걸을 하다가도 갑자기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을 주려다가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겠죠? 우리 교민들께서는 이런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의 설명이나 필리핀 경찰의 안내, 그리고 대사관 공지사항 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연말을 맞아서 어려운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데도 필리핀에서는 나름의 주의할 점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DSWD에서는 이런 구호품 등은 개인적으로 길거리에서 나눠주지 말고 구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NGO 단체나 정부 기관, 바람가이 등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슬슬 내년도 달력을 좀 구해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보통은 이 달력은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저만 그런가요? 주변에서 달력을 얻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으로 일정을 확인하시거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예전처럼 달력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그나마 한국에서는 은행이나 주변에서 달력을 좀 얻을 수 있긴 합니다만 필리핀에서라면 그 달력 하나도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벌써 한 해 끝자락에 서 있게 되는데요. 새로운 달력에 적혀있는 숫자만큼이나 2019년에도 더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새롭게 맞이할 한 해를 잘 준비해 가시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과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